예, 오늘은 지난 인트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 이번 강의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지브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버전은 지브러시 4 R5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브러시 4 R5를 사용하고 있고 U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커스텀 UI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배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이 버튼이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버튼과 다른 위치에 있다면은 제가 원래 여러분 UI는 여기에 버튼이 해당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공룡 해부학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공룡을 만들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공룡 만드는지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공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공룡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골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용방목과 조반목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 이 용방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 모양이 도마뱀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도마뱀을 닮았다 해서 용방목이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인 조반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새와 닮았다고 해서 조반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날의 새는 오히려 이 조반목에서 진화한 게 아니고요. 이 도마뱀의 골반 모양을 닮은 이 용방목 중에 하나인 여기 수각류들이 있습니다. 육식공룡들의 무리인 요 수각류 중에 무리 중에 하나인 마니랍토라라고 하는 무리에서 이제 진화를 해서 새가 됐다는 게 요즘 학계의 정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공룡도 요 마니랍토라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공룡이 되겠는데요. 이 랍토르 무리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만들 공룡이 마니랍토라에 포함되어 있는 공룡 중에 하나인 벨로키랍토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벨로시랩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나왔던 공룡인데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벨로시랩터라고 많이들 불렀는데 공룡의 이름이 원래 라틴어에서 이제 어원이 온 거기 때문에 라틴어 발음대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요즘에는 벨로시랩터가 아닌 벨로키랍토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공룡이 되겠습니다. 요 공룡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랍토르 공룡 책에 넣을 때는 이 버전이 아닌 요즘 학계의 그 정설에 따른 깃털이 달린 모양의 요 친구를 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거든요. 하나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충류의 피부 비늘을 가진 이 일반적인 공룡의 이미지고요. 지금 요거 하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공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요즘 이게 정설인데요. 깃털을 달고 있는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요번 강의에는 요 깃털이 달린 친구가 아니고 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 도마뱀의 이제 비늘을 가지고 있는 요 친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를 만드는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바로 벨로키랍토르죠. 그 보시면은 꼬리도 굉장히 길고요. 이 앞발이나 뒷발도 보면 이제 오늘날의 독수리 같은 그런 컨셉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와 굉장히 밀접이 많은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현존에 있는 동물들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예, 제가 만든 모델링인데요. 예, 악어죠.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악어입니다. 이제 이게 데이노스쿠스라고 백악기에 살았던 이제 거의 13m 정도 되는 거대한 고대 악어인데요. 악어 하면은 이제 파충류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충류의 특징을 꼽자면요. 이제 땅바닥에 배와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이 느릿느릿한 행동을 하는 요런 이미지가 파충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충류의 충자가 벌레 충자거든요. 이제 벌레처럼 땅에 배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해서 벌레 충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룡을 생각하시면 이제 둔한 이미지의 파충류를 생각하실 텐데요. 요즘 학계의 정설에서는 오히려 공룡은 파충류보다 조류에 더 가깝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악어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제 파충류의 대표 주자인 악어.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랍토르, 공룡이죠.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면요. 우선 파충류는요.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배와 꼬리가 땅에 질질 끌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몸통 옆에서 옆으로 해서 직각으로 뻗어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듯이요. 이렇게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둔해 보이죠. 의외로 둔하진 않은데 둔해 보입니다. 이게 배와 땅이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공룡은, 공룡뿐만 아니라 조류나 포유류가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요, 다리가 옆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몸통 밑으로 수직으로 뻗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공룡이나 조류나 포유류나 이렇게 예, 수직으로 뻗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김새가 더 민첩하게 생겼죠. 날렵한 행동을 이 파충류보다 더 날렵하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부터가 공룡은 파충류보다는 조류에 오히려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제가 이제 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조금 파일이 무거워서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예. 요 같은 경우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랍토르 뼈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파충류와 다르게 요 뒷다리 뼈 있잖아요. 요 뒷다리에 요 부분 있죠. 골반에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이 골반 속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파충류와 다르게 몸통에서 뒷다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뻗는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날렵한 행동을 했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룡을 만들 때는 파충류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은 해부학적인 구조는 조류를 많이 참고를 하고 이제 조류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한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타조의 다리인데요. 타조도 보시면 타조의 뼈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타조의 예,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오늘날의 맹금류의 이제 뒷다리가 되겠는데, 요런 컨셉 같은 거 이제 조류의 컨셉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랍토로 모델링도 보시면 뒷다리하고 앞다리가 노란 색깔의 이런 맹금류를 이제 컨셉으로 해서 작업을 했었던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랍토르의 그림 파일인데요. 이제 요즘 학계의 정설이 깃털을 달고 있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생물 학자들이 이렇게 깃털이 달려 있는 화려하게 이게 색깔도 화려한 색깔을 많이 써서 이렇게 깃털이 달린 모습으로 복원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랍토르 부리의 이제 뼈가 되겠죠.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길고 얇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깃털이 있죠. 예, 이것도 랍토르 무리 중에 하나인 이제 공룡인데요. 보시면 깃털이 위아래로 앞발에도 뒷다리에도 달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새 다리거든요. 새 다리가 보면은 굉장히 진짜 공룡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날에 살고 있는 화식조라는 동물인데요. 화식조라는 새인데 보시면 굉장히 뭐 다리 같은 부분 보시면은 이 근육질에다가 보면은 공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 파충류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 조류를 훨씬 더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맹금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입 안이나 혓바닥 같은 거 모델링 할 때도 요런 사진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요런 깃털, 예, 요런 깃털도 깃털 달린 공룡 했을 때 깃털 디자인 할 때 참고를 많이 하겠죠. 요것도 뒷다리, 예, 이런 눈, 이제 공룡 이제 뭐 색칠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피부 색깔 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할 때 파충류나 뭐 조류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요런 참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부학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 요거 말고도 또 이제 참고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계속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한번. 예, 지금 보시면은 요 사람 뼈가 뭐 대략적으로 1m 75 정도의 성인 남성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의 주인공인 랍토르는요. 길이가 2m입니다. 길이가 2m. 예, 머리서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2m고 높이는 한 0.8m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의 한 이제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작은 사이즈의 공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는 엄청나게 그 크기가 과장돼서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키가 2m 정도로 나와서 과장되게 나온 건데요. 원래 사이즈는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간과 공룡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발로 걷는지,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걷는지 아니면 발가락으로 걷는지의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룡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동물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발가락으로 걷습니다. 발가락으로.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가 공룡의 발목입니다. 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기가 발목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발가락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발바닥이 되겠고 여기가 발가락이 되겠죠. 그래서 공룡은 요 발가락으로 걷는 동물이라는 걸 아시면은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발가락을 걷는 거와 발바닥을 걷는 차이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 모델링 작업할 때는 사람 모델링 작업할 때와 좀 다르게 이제 발목의 위치나 이런 걸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바로 꼬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있겠습니다. 뭐 사람이 꼬리뼈는 약간 있긴 있지만 태아를 해서 흔적이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점이 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정면 뷰가 중요한 이제 동물인 거에 비해 반면 공룡은 이 옆면 사이드 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면이 더 중요하죠. 그래 요런 몇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거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비슷한 이제 어디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 여기 앞팔 부분, 여기 윗부분, 여기 부분이요. 여기 이제 윗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윗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앞팔 부분 되겠죠. 여기 여기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앞발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손이 되겠죠. 손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뒷다리가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 크죠. 여기까지는 인간의 여기 허벅지죠. 여기까지가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고 여기가 무릎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종아리.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종아리죠. 종아리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가 발목입니다. 사람과 공룡의 발목 위치가 상당히 위치가 틀리죠. 공룡이 훨씬 위에 떠 있습니다. 발가락을 걷다 보니까요. 여기까지가 발바닥이 될 거고요. 여기는 전부 다 발가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되겠죠. 사람들은 발가락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가 이 라프루가 왜 조류와 연관이 더 있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보시면은 요 라프루의 뼈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요 뼈 있죠. 요 뼈. 요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요 뼈. 요 뼈가요. 오늘날의 새에만 있는 차골이라는 뼈입니다. 차골이라는 뼈인데요. 요게 우리 랍토르한테도 달려 있습니다. 랍토르한테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근거를 봤을 때는 공룡은 오늘날의 파충류보다도 조류에 더 연관이 있다는 게 오늘날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할 때 파충류도 많이 보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컨셉을 잡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 같은 거 할 때는 이 친구 같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파충류 피부 이제 비늘 표현에 비닐이 달려있는 이런 공룡을 만들 때는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파충류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해 놓은 거. 이제 만약에 그냥 이제 외관상인 부분, 외적인 이제 모습을 디자인할 때 이런 그냥 파충류 같은 비늘 표현을 할 거다, 비늘 패턴으로 할 거다 하면은 요런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하겠죠. 저도 참고로 하겠지만은 일단 해부학적인 자료를 할 때는 요런 이제 파충류보다는 조류, 훨씬 이제 뭐 오늘날의 새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부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 정도로 이제 마칠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G스페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베이스 모델링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